잘교자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3월 13일입니다. 벌써 정상적으로 됐으면 계약을 하고도 2주가 지나는 시기죠. 그런데 걱정이 앞서네요. 일반적으로 어머니 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온 방식,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뭐 이렇게 해왔던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매일 걱정도 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하루 보내고요. 이제 또 계약할 날 얼마 안 남았지 하고 무대책으로 공부는 아이들이 뭐 하겠지 뭐 이러고 아마 손가락 빨고 날이 오길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요, 어쨌거나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지난 12월부터 1월, 2월 사이에 먼 길마다 않고 이곳까지 다녀가셔서 커리를 짜가신 부모님들은 요즘 거의 매일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요. 이건 참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뭐 보내주시고 뭐 그러지만요. 또 그분들은 그나마 대책이 있고 또 그 짧은 기간이지만 12월, 1월, 2월 동안 엄마표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휴학을 하든 뭐 휴교령이 내리든 늘 그렇게 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걱정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니 저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게 사실 뭐 정부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막겠다 하고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하시지만요. 전염병이라는 거는 이렇게 무자르듯이 언제까지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다 보면 끝나는 날이 그게 끝나는 날인데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꾸 번지는 걸 이렇게 뉴스로 접해 보다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언제나 끝날지.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되시겠지만은 또 어머니 표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제 영상에도 많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순서대로 해야 될지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니던 학원도 또 못 가고요.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요. 비록 유료로 제가 진행을 하지만은 메일을 주세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고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공부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느냐 여기에만 올인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 공부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봐 왔는데요. 한 2010년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게 이게 스마트폰이 아이들 손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오더라.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요즘 애들이 예전 애들하고 또 유전자가 달라가지고 성취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까? 그게 이제 국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는 국어 영역에 아주 중점을 두고 개선을 해줄 때 다른 과목들도 성취도가 높아지더라. 그리고 빨리빨리 습득에 알아서 자기 걸로 만들더라. 그래서 그 국어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시켜왔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국어의 어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그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 뇌의 여러 파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한 파트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또 이렇게 조금 부족한 파트가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말이 많잖아요. 어린아이 때 제잘제잘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언어적인 두뇌가 조금 트인 애들은 말을 잘 해요. 말을 잘 하고 또 다른 영역의 그 뇌는 발달했지만 언어적인 두뇌가 조금 부족한 애들은 말을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그 모든 과정을 소화해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 아주 질문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주 지겨워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자꾸 물어보고 한다고 아이를 나무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같은 말을 100번 물어보고 1000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아이하고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접할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입학하기 전까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교과 과목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또 뭐 과목을 하다가 보면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됩니다. 애는 좀 느린 것 같아요. 뭐 빠른 것 같아요. 뭐 이런 평가를 이제 많이 받는데요. 그러다 보면 특히 뭐 수학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애는 얘는 점수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만 해도 가슴이 털렁 내려앉습니다. 웬일이지?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수학적 지능가 좀 모자란가? 이래서 당황을 해가지고 별별 방법을 다 해보지만 그닥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부모는 고심에 빠지죠. 늘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운 문제 많이 풀면은 쉬운 문제는 당연히 풀 거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말 잘 하잖아요. 자기 의사소통도 잘 해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교과 과목을 다양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를 보낸 그 학교의 선생님이 우리나라 선생님이 아니고 만약 영어권에 있는 선생님을 우리말을 잘 모르는 선생님이 와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못 알아듣죠, 그죠? 국어를 해도 외국 사람이 국어를 가르쳐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실력 있는 외국 선생님이 아이들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친다, 산수를 가르친다 하고 온갖 손짓, 발짓, 몸짓을 해가면서 한글에 서투른 외국 선생님이 가르친다 그러면 아이들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거기서부터 아이는 수학을 잘 못하게 돼요. 그쵸? 2학년에 올라가서 좀 나아진가 했더니 2학년 선생님이 또 외국 선생님이 와서 가르친다. 요번에 프랑스 선생님이 와서 가르친다. 한글 학교를 다녀서 한글을 잘 터득한 선생님이 와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렇게 탁 깨놓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구사하는 우리나라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구사하는 말 속에는 수많은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어휘에 집착을 하지 않은 애들은 선생님이 하는 그 평범한 말 속에도 수많은 어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거의 이해를 못하고 한 시간을 끝내게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과학이든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처진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국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 받아쓰기도 하고 어휘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해요. 지금도 중점을 두고 애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으로 혼자서 외롭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면은 이게 잘 따져보면은요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소통이 된다는 건 말로 하잖아요. 그죠?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두 사람 다 어휘력이 부족하면은 서로 자기 주장은 머릿속에 있는 걸 표현을 못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하면 그것을 욕으로 대신합니다. 씩씩거리면서. 그리고 서로 욕으로 평상시에 욕이 없으면 문장이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욕으로 표현을 합니다. 감정을.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죠. 그래서요. 우리가 전에보다 달라진 환경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유심히 지금은 바라보지 말고요. 아이가 어느 과목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고요. 어휘력을 늘려주면은 거의 모든 애들이 여태까지 받아온 점수보다 점수가 확 뛰어오를 것입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저도 그랬겠지만 지금 아이 처음 키우거나 이렇게 둘 키우거나 경험이 없으시니까 키우다 보면 아이가 우리 애는 영어를 못해 수학을 못해 하면 공부를 덜 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한국 어휘에 그것이 부족해서 성취도가 떨어지는 거는 아마 생각을 잘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 이 얘기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학교를 안 가는 시기에 꼭 점검을 해달라.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표를 보고 좀 더 쉽게 접근을 시켜 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가셔가지고요. EBS 초등을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면 EBS 초등 사이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죄송합니다. 이등학 EBS 초등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검색창에다가 어휘가 독해다 하고 한글로 타자를 치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어휘가 독해다 이렇게 초등 국어 어휘 요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더 해서 들어가면 어휘가 독해다 여기 밑에 어휘 기본기를 다져서 국어 만점으로 가자. 여기까지는 뭐 다 좋은데요. 이 밑에를 보시면 초등 국어
사회 과목에 있는 어휘, 과학 과목에 있는 어휘, 교과서의 필수 어휘를 집중 학습하는 교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언어적인 국어뿐만이 아니라 사회 과학에 나오는 어휘를 쉽게 설명해주는 어휘가 독해라는 이 강좌가 있거든요. EBS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시면요. 어휘가 독해다 해서 강좌 바로가기가 있고요. 교재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를 잘 보면요. 어휘력은 국어 실력의 필수 이래 놓고 다른 과목 실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강의 들을 것만 생각을 하지요. 이 국어 어휘가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고 최근 들어서 2010년도 이후부터 거의 심화되어 버렸거든요. 심각해졌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강좌편에 가면 자 1강 느낌, 표정, 지각, 감정,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요 쭉 해서 한 강좌당 30분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고 소개를 해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아이들 보고 어휘가 곧 독해다 하고 이 책을 하나를 덜렁 던져주고 하면 안 합니다. 하기 싫은데요. EBS에 가면 이렇게 친절하게 강의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로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뭐 감칠맛, 악취, 매캐하다, 음미하다 이런 단어를요 우리가 원초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강부터 이렇게 해서 30강 종합평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2강씩 들어도 보름 내에 한번 훑게 되죠. 그죠? 휴학 기간에, 지금 학교를 안 가는 기간에 아이들에게 이거를 꼭 점검해주면 다른 과목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될 뿐만 아니라 아이가 받아들이는데 아주 쉽게 받아들여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은 이렇게 한다고 치면 중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EBS 중학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어휘가 독해다 중학 국어라고 또 강좌가 또 있어요. 중학생들은요. 그래서 총 30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중학생이니까 그럼 중학교로 바로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중학생이라도 초등학생부터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잘 보셨죠? 예, 그래서요, 이거를 하는데, 제가 그 1등급 어휘력, 마더텅에서 나온 1등급 어휘력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걸 이제 시작하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많은 애들이 거기 있는 어휘는 어려워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시켜도 별 무리가 없이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것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그래서 맨날 며칠을 찾아가지고 헤매던 끝에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부터 국어 어휘에 문제가 생겼구나. 중학교 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마더텅 1등급 어휘력을 하는데도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1등급 어휘력이 어렵다. 이게 진도 안 돼서 이해가 안 간다. 물론 옆에 보면 설명도 쭉 있지만은요, 그 설명을 읽어도 또 그 안에 또 모르는 어휘가 있으니까 아이가 하기 힘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어휘가 독해다 30강 완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거 완독을 하면은 1등급 어휘력은 더 쉽게 끝낼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의만 들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언어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이거는 지능지수하고 관계없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잊어버리거든요. 아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쓰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것도 그것은 자주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강좌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들려서 익숙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초등학교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이라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1학년이라면 아주 시간 널널하죠. 그죠? 하루에 일주일에 한 강씩만 해도 충분하죠. 일주일에 한 강씩만. 그리고 복습을 하고 이래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어이가 초등학교 거 지금 EBS에서 나온 거 중학교 거 다 했다 그래도 일단 이건 다 인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놓고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좀 다져줘야 되는데 그건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이 교재를 제가 소개해 주는 거는 좀 텀을 두고 일단 이거부터 꼭 해보시라. 지금 학교를 안 가는 이 시점에서 아이가 학교 가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교과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려면 이때는요 이거부터 점검을 해주라.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 하고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교재는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 그 책까지 같이 해주면요 또 헷갈려 가지고 또 두 파트로 또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욕심 많으셔가지고 그럼 두 가지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지금 미취학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도 들어가서 해도 됩니다. 이거는요. 언어는요. 뭐 응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면 아예 모르고 이것을 무슨 공식으로 풀어내는 것도 없거든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고 자주 익혀주면 됩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제 잘퀴즈 TV를 이렇게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제가 이렇게 권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으로 아이들을 준비시켜 준다고 보시면 맞다고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좀 유치하지만 때로는 들어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강의를 꼭 끝까지 들으시고 좀 이렇게 정독을 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그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걸 이렇게 보면요, 이분이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안 보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끝까지 잘 듣고 제가 강조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큰 짐을 덜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꼭 제 영상대로 아이들에게 시켜 주셔가지고 앞으로 또 긴 세월 공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